89년 임금 인상 투쟁을 앞두고 투쟁의 목표를 선언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는 89년 임금 인상 투쟁 전진대회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3월 10일 서울지역 구로지구, 영등포지구, 강북지구, 부산, 인천, 부천, 수원, 안양에서 개최된 데에 이어 3월 11일, 15일, 24일에는 성남, 안산, 마산, 창원 등지에서 지역별로 개최되었으며 민주언론노조협의회 등의 업종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금 인상 투쟁은 절박한 생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노동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요한 투쟁입니다. 특히 89년 임투는 87년 7, 8월 투쟁과 88년 지역 업종별 노조협의회를 통해 단위 노동조합들이 연대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태까지의 임투와는 다른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89년 임투의 목표는 첫째, 8시간 노동으로 최저 생계비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임투 시기에 주어지는 목표이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이 목표가 우리의 공동의 요구이며 이 목표를 공동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투쟁을 통해 전국 조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임투의 1차적 목표이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멀리 보면 임투를 통하여 노동자의 조직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임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키워나가 지역, 업종별 연대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89년 임투의 더 커다란 목표입니다. 셋째, 임금 인상 투쟁을 노동학법 개정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임투 과정을 통해 노동학법을 실제로 무력화시키며 모든 노동자가 전국적인 대우를 갖춰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해내는 것입니다. 89년 임투의 개막을 알리고 올 임투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이날 대회는 월 20만 8,167원 이하의 저임금 일소, 주 44시간 노동제 쟁취, 노동학법 무력화, 공동연대 투쟁으로 전국 노동조합 조직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을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절로 선포하면서 끝났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국 노동법 개정 및 임금 인상 투쟁본부, 전민련, 전대업 등 3개 단체의 주최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재벌 폭력 규탄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타도하자 독점재벌, 분쇄하자 폭력테러, 식칼 테러 만행 정주영을 구속하라, 전국 투본 깃발 아래 연대투쟁 쟁취하자 등 수십 개의 원색 대형 플랜카드가 나부끼는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민주노조에 대한 폭력 테러를 자행하는 독점재벌에 대한 규탄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89년 들어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공사, 대우정밀, 금성전선, 풍산금속, 삼성중공업, 모토롤라 등 민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연이은 탄압은 임금 인상 투쟁 시기를 앞둔 노동자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대 테러 원흉 정주영 처단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타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공동투쟁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민주세력들의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름 냄새나는 우리 작업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한 그들을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종로경찰서에서 차가운 머리바닥에 고통에 찬 그 동지들을 두고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테러사건 진상규명과 그 사건에 대한 전국민 공개 사명을 정쟁이로부터 반드시 받아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탈주 테러, 바로재벌, 현대재벌, 정쟁을 저장하자!
학생들은 오후 5시 30분께 집회를 마치고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주영의 화형식을 가진 후 현대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천 발의 다연발 최루탄을 쏘며 저지시켰습니다. (3월 19일) 오후 2시 한양대 노천강당에서는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운동 탄압 규탄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위장폐업 공동투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지하철 노조 파괴는 현 정권이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압살하겠다는 음모를 다시 한번 폭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조와 위장 휴폐업 사업장 구속노동자 전원 석방, 지하철공사 합의각서 이행, 서울시장 보증 서명, 독점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조정, 실업대책 마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음모 중지, 반민주학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만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노태우 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하였습니다. 서울시장 공원 노태우는 이 스스로는 이번 파업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삼총사입니다. 저들은 모든 당을 한다는 채 우리가 파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불용이나 파업이나 우리 선택을 우리 지하철 노조의 이 선택은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지키는 거라는 것, 바로 파업 시행을 좀 그렇습니다. 럭키금성그룹은 올해 들어 금성사 창원 2공장 노조 민주화 투쟁, 금성 반도체 사무기술직 노조 설립 투쟁, 금성전선의 단체협약 파업 투쟁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성전선은 암양, 군포, 구미 3개 공장의 4,200여 노동 형제들이 지난 12월 13일부터 주 44시간 근무, 상여금 100% 인상, 퇴직금 누진제 실시, 가족수당 신설 등의 주요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체 협약 쟁취 투쟁을 벌여왔고, 지난 2월 20일부터는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쟁의에 돌입, 단결 투쟁하면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파업 30여일이 지나도록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조합원 회유, 협박, 괴 유인물 배포 등 파렴치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5일에는 금성전선의 각 지부 쟁의부장 3사람이 악덕 재벌의 총수 구자경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경비들이 제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안양지부 쟁의부장 유은식 동지가 항의 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우리가 칭찬 모습으로 유은식 동지의 그러한 뜻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쓰러진다면 유은식 동지는 과연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이것은 모두 우리가 유은식 동지의 뜻을 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단체 협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열차게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힘차게 단결가를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짜짜!
한편 4월 6일에는 금성전선, 금성전기 등 17개 노조가 속해 있는 럭키금성그룹 노조협의회 주최로 임금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공동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사용주가 노사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그룹 노조협의회 차원에서 행동을 같이 한다. 단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전 조합이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다는 등의 4개항을 결의했습니다. 성남 덕진양행 노조위원장 김윤기 씨가 4월 3일 분신 사망하였습니다. 덕진양행 노조는 88년 11월 29일 노조 결성 이후에 회사의 노조 탄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89년 1월 중순 회사 측은 공장 이전 공고를 내고 노조는 이에 맞서 파업 농성에 돌입했고 이후 협상이 계속 결렬되었었습니다. 4월 3일 11시 20분경 시작된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되자 이에 분노한 위원장은 이전 철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자기 몸에 신나를 끼얹고 항의하던 과정에서 불이 붙어 병원에 옮기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같이 있던 교섭위원들과 회사 측 관리자도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너무하십니다. 오라버니 지금 너무하세요.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성남병원에는 이날 오후 성남 지역 노조위원장들과 지역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분신 사망 소식에 분노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덕진양행 위원장 고 김윤기 열사 분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4일 이후 매일 오후 7시 성남병원 앞에서 대책위 주최로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월 6일) 맥스테크사 뒷마당에서 제3차 위장폐업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맥스테크사는 미국의 의학서적과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 키펀치 전문 회사입니다. 맥스테크 노동자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광선 때문에 시력 소모가 심해서 대다수의 노동자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며 두통, 근육마비, 손떨림, 빈혈, 생리불순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업종은 미국에서도 유해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맥스테크 노동자들은 이렇게 유해한 환경에서 10시간 내지 11시간씩이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렸었습니다. 민주노자 싹싸자! 정의노자 총선으로 민주노자 싹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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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해자요! 쟁취하자! 화합! 쟁취하요! 화합해자요! 화합해자요!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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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쟁취하기 위한 그래서 전 회사원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87년 8월 28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회사 측은 노조 때문에 기분 나빠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나 위장폐업을 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때마다 전 조합원의 강철 같은 단결과 민주세력과의 연대로 위장폐업을 철회시켜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위장폐업 철회 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체불된 임금 6천만 원까지 포기하면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사장은 적자를 핑계로 하여 월급도 주지 않은 채 또 위장폐업을 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위장폐업 분쇄 농성 57일째를 맞이한 이날 대회에서 맥스테크 노조는 위장폐업은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단결을 막아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자본가와 독재 권력의 음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장폐업에 대한
노동 형제들과 민주 세력들이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고 맥스테크 위장폐업 분쇄 투쟁이 반드시 또 한 번 승리할 것이라는 힘찬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찰은 3월 30일 새벽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15개 중대 14,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현대중공업 파업 농성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은 오전 5시 30분경 다연발 최루탄을 30분 동안 마구 쏘며 진압작전에 들어가 20여 명만이 남아있던 농성장을 8분 만에 장악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시 20분경 농성장인 현대중공업을 빠져나간 1천여 명의 노동자는 오자불 숙소에서 2차 농성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자들과 노동자 가족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여 오전 10시경부터는 그 숫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낮 12시 30분경 사과탄과 체류탄을 쏘며 2차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에 2천여 명의 파업 농성자들과 가족들은 보도블록을 깨 투석전 등 격렬한 시위로 맞섰습니다. 이날 강제 진압 과정에서 697명의 파업 농자들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임자 측과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장주영, 정방준 두 부대가 이 미파만의 망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우리와 정상적으로 교섭에 응하여 우리의 요구 조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락하는 길만이 하루빨리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상 조업하려는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는 고정 아니 개나리 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는 한이 있어도 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죠? 다 협조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협박 해유책으로 우리가 사살 먹는 어린아입니까? 저희가 뭐 다야 3, 4천 된다 칩시다. 해고를 시켜. 이 직장이 네 직장인데 이 작업장이 네 작업장인데 지가 마음대로 해고를 시켜. 주제! 장주영은 각성하고 단체단 수락하라! 장주영은 각성하고 단체단 수락하라! 수락하라! 합정치 원치 복지. 정주영이가 안 시키고는 누가 시키겠어요? 춥고 배고파 못 살겠어요. 제발 내려와서 우리 여기 내려와서 근로자들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주세요. 응? 소원합니다. 애원합니다. 정말로 내려와서 우리네들 현실을 좀 똑바로 파악해서 빨리 우리 이것을 파업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춥고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라면도 없습니다. 연탄도 떨어지고요. 이 자식들도 국민학교 가는 것도 이제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저들의 물리력에 우리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조합원들은 그냥 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최후의 1인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최후의 경우에는 우리는 증거 농성을 하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고 전국에 있는 노동단체와 그리고 민주 세력과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태우와 그리고 정주영 독점 재벌에게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춤추는 조국 노동자의 방비에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얼마나 긴 세월을 억눌려 살아왔나 짓밟힌 우리 어깨 발로 당겨 취해 (4월 9일) 전국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주최로 현대중공업 노조 탄압 규탄 및 89년 임투 승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마산, 창원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경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연행하거나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 봉쇄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하철 현대 파업, 문익환 씨의 북한 방문 등에 맞추어 노동운동 세력과 민주 세력을 좌익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탄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모든 책임은 결국 자본가들과 정권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한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대중공업, 지하철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 구소노동자의 석방과 수배 해제, 전민련, 전대업 등 운동세력 대탄압 중지, 민주노조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임투본부는 전국적으로 4월 10일 공동쟁의 발생신고, 4월 20일 동시 파업을 하여 민주노조들의 연대로 임투에서 완전 승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4월 10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노조들이 일제히 공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하철 현대중공업 파업 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폭력 진압,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자본 측의 강성 개입으로 치닫는 오늘의 정치 기상도는 올 상반기 임금 인상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운동 전체와 정부 자본가 측과의 일대 격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간평가를 둘러싸고 현 정부가 노동운동을 과격한 양상으로 선전해내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연행자 수를 기록한 지하철 파업 투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심층 분석해본다. 87년 베일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다져진 지하철 노동조합은 공기오염 기준치의 9배가 넘는 터널 근무와 명절도 없이 과로로 누적된 지하철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직제 개편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지하철 노동자에게 있어서 직제 개편 문제는 불합리한 직제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관건이며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 과제였다. 직제 개편 투쟁으로 공사 측은 무려 3차례에 걸쳐 합의각서를 작성하지만 번번이 이행 약속을 파기해왔다. 또한 노조의 투쟁은 관제 언론의 여론 조작과 청와대 대책회의가 직접 관할하는 탄압 감시로 제1대 노조위원장 베일도 씨의 구속, 제2대 김명희 집행부의 사퇴 등 직간접적인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 철도와 함께 운수 분야의 주요 기간 산업인 동시에 그 성격상 서울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때 정부는 민주노조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지하철 노조의 작은 생존권 투쟁마저도 촉각을 곤두세운 채 탄압을 자행해왔다. 지하철 노조 제3대 집행부를 구성한 정윤광 위원장은 김명희 집행부 시절 근무수당 기본급화, 직제 개편, 보수체계 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공사 측과 체결되었던 제3차 합의각서의 이행 문제를 놓고 지난 3월 7일 서울시청과 교섭에 들어갔다. 공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노조가 만난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김명년 사장의 신뢰성 없는 태도에 퇴진을 촉구하고 고건 서울시장이 실질적인 교섭 담당자이므로 각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건 시장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을 결렬시키고 만다. 당시 정부와 공사 측에서는 파업 유도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 시위 진압 담당자인 안병욱 병무관이 군자 차량 기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이미 파업 개시 1개월 전부터 진압 훈련에 들어가 있었다. 노조 측에서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무임승차 투쟁을 결의, 3월 6일 0시를 기해 투쟁에 들어간다. 6일 하루 동안 85%의 무임승차율을 보이는 등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열띤 지지 속에 전개된 이 투쟁을 정부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했다는 등의 악선전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킨다.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월 6일부터 무임승차를 하면서 무임승차를 저희들이 실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무임으로 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하철을 표를 사겠다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아닌 유임승차를 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표를 파는 일종의 태업 행위였습니다. 현재 정부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 같이 파업적인 부분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태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각 지부에서 현업에서 영무로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6일부터 9일까지 했고 그 이후로는 완전 무임승차를 하는 이런 방향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7일과 8일 걸쳐서 하는 고건 서울시장과의 협상에 따라서 이제 9일로서도 종결을 맺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무임승차에 대한 거는 각종 관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 시민의 시민 정신을
얘기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서울 시민과 학생, 그다음에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무임승차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는 첫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올 때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관제 언론에서 올림픽을 치른 이 시민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들에게 격려를 하고 지지한다는 이런 대화를 나눠준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서울 시민의 시민 정신이야말로 굉장히 높다는 거를 언론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전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이해해주는 이런 참된 시민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하철에서는 진짜 파업뿐이 아니라 이런 무임승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새로 개발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임승차 투쟁은 노동조합법 2조에 의거한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오히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꿰맞추는 자들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빚을 대다수 도시 영세민과 노동자들에게 세금과 승차요금 인상으로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공사 측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 당국일 것이다. 이제까지 총 3차례의 합의 각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와 정부 당국의 태도는 3월 9일 노태우 씨가 서울시를 순시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지하철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정권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이후로 파업 하루 전날인 3월 15일에 마지막 협상마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결렬시키고 신문, TV, 심지어 반상회보를 통해 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조 측에 전가시킴으로써 탄압의 명분을 조작해 나갔다. 강렬하게 싸워왔습니다. 지금 노태우 군부 정권은 우리 지하철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노태우가 서울시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서울시장에게서 오를 바르면서 지하철 노조의 무임승차 투쟁을 저지하지 못한 것을 지칭하며 직무 유지라고 유기하고 실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와 이 공권력의 전반적인 탄압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름단결 나름투쟁 군부롭게 나아가자. 지하철노조 앞당기자. 노동해방 앞당기자. 파업 개시 1시간 만에 경찰력 투입,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정윤광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7명 구속. 곧바로 조직을 정비하고 제2집행부를 구성, 민주평민당사 농성에 돌입한 지하철 노조의 투쟁은 곧바로 정권과의 싸움이었다. 지하철노조 6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그리고 노동자, 청년 학생 동지 여러분, 우리 파업투쟁은 정당했고 우리는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거듭된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 주장이 과연 부당한 요구였습니까? 거듭말량이 김남년 사장과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공세를 경하고 있는 고건 서울시장이 직접 선언하는 우리 주장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배포고 장갑자들을 앞세고 엄청난 살인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지 강대학 동지는 저들이 무작위한 재판 공격을 우펴라 사측에서 추락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축도 앞으로도 현재 삼선동에 임하고 있어 생명이 독한 선배입니다. 우리 조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동지들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다가 무작위한 폭력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들의 공격입니다. 잠시 멈칫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대체들을 구축하고 3월 16일 민당사 농정투쟁으로 평민당사 농정투쟁으로 우리 파업장을 한치의 돈도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병력, 행동력, 매스컴들을 적체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몽태우 정부과의 정면 싸움일 겁니다. 내가 있고 늘상 고민하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또한 즐겨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죽으로써 노조 활동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16일 분자지키 지역 새벽에 우리 6천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위하여 쓰는 닭장차와 도심에 대비한 매트리스, 진화탄차, 구급차, 페퍼포구, 소방차, 하나리, 그물망 등 모든 진압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스피커를 통한 마지막 경고를 한 후 전선을 끌어버린 농성장을 공포성으로 몰아붙여 항복하도록 위압을 주었으며 폭동 진압을 방불케 하는 병력 투입과 진압 과정의 난폭성과 잔인함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전 동지는 명절날에도 천지 방문객들을 수송하면서 가족과 함께 명절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남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어찌 진압의 대상입니까? 노동자는 공권력에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남편들은 노동자로서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하였습니다. 석방, 보상당한 동지들을 위하여 남편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똘똘 뭉쳐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단결했다. 기필코 승리하자. 단결했다. 기필코 승리하자. 승리하자. 구속동지를 석방시켜 가족에게 안겨주자. 구속동지를 석방시켜 가족에게 안겨주자. 안겨주자.
지하철 파업 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이고도 면밀한 대응은 지하철을 위시한 노동운동의 동향이 현재의 전국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됨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이었던 중간평가 문제를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안고 있던 노 정권은 현대 중공업 및 지하철의 파업을 과격한 양상으로 호도해냄으로써 사회 안정과 야권의 이견을 빌미로 사실상 중간평가 사안을 철회했다.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이 보여준 타협적 태도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3월 30일 뉴스 회견에서도 나타나듯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정치적 진출에 대해 거리를 둘 것임을 천명했으며 3월 16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임박했음에도 국회 노동위 소집을 유보하고 노 정권과의 정치 협상에만 눈을 돌리는 등 당리당략에 빠져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노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로써 중간평가를 둘러싼 당 내외의 부담을 교묘히 돌파하는 한편 이제 임투를 기점으로 불붙고 있는 노동자의 대중투쟁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시키려는 노골적인 탄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각 파출소에 M16을 지급하여 습격시 발포하라는 치안본부의 발표는 그 발상의 천박함에서부터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지하철 노조와 우리 노동운동을 돌이켜보자. 작년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올 상반기 임금 인상 투쟁을 거쳐 노동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인 전노협 결성을 예견하며 단위노조,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하철 파업 투쟁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노조 결성 직후 서울 지역에서의 단일 노조로는 최대 최강의 노동조합으로 부상한 이래 노총산하 연합노련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서울 지역 노조협의회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민주노조로서의 자기 성격을 분명히 한 지하철 노조가 조직적으로 굳건히 서는 것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강고한 연대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직장 복귀를 결정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이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하철 노조를 우리는 연대 투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철 투쟁은 노동자의 작은 권리 행사마저 그 배후에는 정권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대 중공업과 함께 우리는 정권과 노동자 간에 그리고 총자본과 1천만 노동 형제 간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투쟁의 양상이 파업이라는 형식이 널리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파업 시 임금의 지불 문제, 곧 이에 대해 자본 측에서 내세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력화해내는 것은 이후 임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노동자 측에서는 반드시 깨트려야 할 반노동자적인 논리인 것이다. 이미 지하철 공사와 현대그룹 측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하여 이 원칙의 고수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지하철 파업 투쟁과 3월 30일 울산 현대중공업의 폭력 진압 이후 울산 시민과 계열사들의 연대 투쟁이 가열되면서 노동운동의 최전선은 울산을 중심으로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천만 노동 형제의 가열찬 투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화를 지켜올리고 있는 오늘 5월 1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향해 노동자의 굳건한 진군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앞으로 열흘마다 여러분과 만날 화끈한 사나이 진짜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쥐약과 인삼쌈 그리고 M56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시가 잠시 스쳐간 어제 한 노동자의 어린 내자녀가 쥐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단열재 제조공장 노동자인 아버지의 월급 20만 원으로 7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학노련에서 집계한 1인 단신 여성노동자 최저생계비가 27만 5,350원이라니 이들 가족의 생활고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들이 20만 원을 고스란히 식비로만 썼다 해도 가족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비는 300원 꼴입니다.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을 하시고 집이 가난해서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쥐약을 마시고 있던 이날 오후 2시 위대한 보통 사람인 노태우 씨께서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칵테일을 들며 환담을 하다가 온돌방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시작하는데 요리가 이랬답니다. 해물밥, 도미찜, 신설로, 낙지찜, 수정과 진달래와채, 인삼쌈.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트집 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삼으로 쌈을 싸먹다니. 인삼쌈은 고소하고 어떻게 하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것인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 분노의 핏발이 아니 설 수 없습니다. 그날 죽은 한 아이가 천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니야, 인삼 한 뿌리면은 라면 몇 개 살 수 있어? 인삼쌈 먹고 생겨난 힘, 노태우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무시무시한 M16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엔 인삼쌈 들고 설쳐대는 한국판 람보, 이른바 보통 사람 노태우를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우리 노동자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달려오는 아침 햇살 다 찬란한 태양 우리 어깨에 피 흘리는 조국을 위하여 우리 어깨에 피 흘리는 민중을 위하여 어둠 깨고 전진하는 아 찬란한 태양 어머니 내 자유 어머니 내 평화 우리 노동자 노동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원전자 노동조합 사무장인 박명희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전국의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동시쟁의 발생 신고에 돌입했고 다가올 공동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세와 그리고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8, 9년 우리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고민택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민택 동지는 현 중원전자 교육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선우엽 교육국 일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민택입니다. 오늘 노동운동의 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동투쟁 수행하여 전국조직 건설하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운 과제는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역량에 근거해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역량의 어떠한 점에 근거해서 이러한 과제가 설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물어본 김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그러시죠. 공동투쟁이나 전국조직이라는 낱말의 뜻은 모두 알고 있고, 또한 투쟁을 공동으로 해야 하고 전국조직이 있으면 하는 우리 노동자의 앞날에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따라서 꼭 공동투쟁을 해야 되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까? 예. 전국 조직을 투쟁을 통해 건설한다고 하는데 투쟁과 조직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커다랗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체 역량을 평가하면서 그 속에서 투쟁과 조직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공동투쟁과 전국조직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주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8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 것이 유효할 듯 합니다.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87년도 7, 8, 9월 대투쟁 이후에 이 땅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은 그야말로 해방 이후 가열차게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 8, 9월 대투쟁 시에 이 땅에는 수많은 민주노동조합들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88년도에는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되어진 임금 인상 투쟁을 또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록 기업별 노조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지역노조 협의회를 건설했고, 또한 전국적인 업종별 협의회가 건설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조직은 확대되어졌고, 특히 88년 하반기 투쟁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노동법 개정 투쟁을 위한 전국노동법 개정 투쟁본부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89년도에는 전국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설치해서 이러한 조직적 근거를 기점으로 해서 올 상반기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한 투쟁의 발전 과정도 그 속에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87년도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그 요구가 또는 구호가 거의 전부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였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88년 올해까지 들어오면서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구속노동자 석방투쟁, 또는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노동학법 철폐투쟁, 또는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반민주화법 철폐투쟁, 그리고 특히나 현대중공업 사태 또는 지하철 문제를 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각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생각 또는 그러한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투쟁도 이제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밀어볼 때 우리는 87년 이후에 상당 정도의 그야말로 주체 역량이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 왜 공동투쟁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또한 전국 조직이 말되어지고 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이 이렇게 발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자본가와 그리고 국가 권력의 탄압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거세어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의 이러한 탄압을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올바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야말로 전 노동자의 단일한 투쟁 또는 단일한 요구 이러한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88년도와 같은 낮은 차원의 연대의식을 뛰어넘는 실질적 의미의 공동투쟁이 이제야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투쟁을 효과적으로 승리했을 때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전국 조직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조직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이미 우리 노동 형제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조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투쟁의 내용과 또는 지역노조협의회가 할 수 있는 투쟁의 내용 또는 전국 조직이 할 수 있는 투쟁의 내용은 그 조직의 형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국적인 노동자의 연대 또는 전국적인 노동자의 단일한 요구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조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우리의 과제에 준해서 올해의 임투 목표가 어떤 것들로 설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44시간 노동으로 최저 생계비를 확보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투쟁을 통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전국 조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 임금인상 투쟁 때에는 노동악법 개폐 및 반민주화법 철폐 투쟁을 임금인상 투쟁에 연계시켜서 투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주 44시간 노동의 최저 생계비 확보는 꼭 올해의 임투의 목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른 점은 우리가 주 44시간 노동으로 최저 생계비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전국적인 공동 요구로서 내걸고 있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한다고 하는 점이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공동투쟁 수행하여 전국조직 건설하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 역량인 지역노조협의회와 업종별 협의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전국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노조협의회 또는 업종별 협의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후협 또는 업종별 협의회의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의 노동조합 운동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중심 사업장을 구축하는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독점 재벌들이 있는 그 대기업의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산별 조직의 조직적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중심사업장의 구축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심사업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선진 역량 이러한 부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한 발굴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아직도 많은 미조직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올 임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존재해 있는 미조직 사업장을 조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진후협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용노조들을 민주노조화시키는 것도 또한 진후협 또는 업종별 노조협의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표인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은 그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격이 다른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임금인상 투쟁은 이른바 경제투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법 개정 투쟁과 같은 것은 제도 개선 투쟁
더 나아가 정치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투쟁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단순히 이 두 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이 두 투쟁의 내용을 결합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투쟁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 계기 속에 이러한 제도 개선 투쟁을 결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양자가 서로 상승되어질 수 있는 이런 투쟁의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결합의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88년도에 있어서의 노동법 개정 투쟁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88년도에는 우리는 노동법 개정 투쟁을 위해서 거의 모두 집회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범위하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 대중들과 결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 그 대중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임금 인상 투쟁 과정 속에서 바로 노동법의 그 반노동자성, 그 반민주성을 폭로해내고 광범위하게 선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선전 폭로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단위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내용을 갖고 직접 싸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제3자 개입 금지라든가 아니면 냉각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투쟁의 과정 속에서는 아주 낮은 차원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것의 잘못된 점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선전하면서 직접 투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는 특히나 방위산업체에 있어서의 공동전선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악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올해는 반드시 임금 인상 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투쟁의 내용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한 노동자의 의식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켜서 이제 단순한 생존권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적 진출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제고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조직체인 전국 노동법 개정 및 임금 인상 투쟁 본부는 아까 말했던 올 임투의 목표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결성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처음 갖는 전국적인 투쟁 조직체인데요. 그럼 이 전국 투본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투본의 구성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전국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선진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 체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국 투본은 그러한 원칙에 준해서 구성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노동 대중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노동 지원 단체들, 다시 말해서 전국 노은협과 결합되어서 현재 전국 투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투본의 역할은 이미 저들의 탄압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우리를 탄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정치적 전선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투본은 우리의 투쟁을 광범위하게 여론화시키고 또는 조직화시켜서 투쟁 전선을 확대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의 투쟁 방침을 전국적인 투쟁 방침이겠죠. 이것을 결정해서 각 지역에서 또는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투쟁 방침을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위 사업장이나 또는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투쟁이 일어날 때 그러한 것들을 상승시켜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작업도 또한 중요한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투쟁을 통해 조직은 강고해질 수 있고 또한 노동자 의식도 발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투쟁을 보다 조직화하여 조직을 강화하게 하고 조직의 확대를 갖고 올 수 있는 전국 조직의 건설을 위해 전국투쟁본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전술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월 10일에 전국적인 동시쟁의 발생 신고, 또한 4월 20일에 전국적인 동시 파업, 그리고 이러한 열기를 잡아서 4월 30일 날 여의도에서는
전국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의도의 전국 집회는 노동자 세력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재민주 세력을 총결집하는 그야말로 해방 이후 엄청난 그런 집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단결된 힘으로 자본과 독재 권력에 맞서 힘차게 싸워나가고 그 힘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제 이야기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 오늘의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인 노동 현장에서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8, 9년 임금 인상 투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민택 동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노동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노동자 뉴스 제2호의 교행 프로그램 아는 게 힘이다는 임금 인상 투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을 주제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이 좀 어색하죠? 처음이라 그렇거든요. 따뜻한 동지애로 봐주세요. 앞으로 열흘 동안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싸워서 우리의 목표를 꼭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그럼 열흘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세요. 임금 투쟁은 그야말로 중요한 투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임금 몇 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더 중요한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할 시기가 바로 89년도 임금 인상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하반기를 거쳐서 노동법 개정 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해 왔었지만 기회주의고 독점적으로 돌보다에 넘어난 야권 산당은 그야말로 내용도 없는 노동법 개정을 해치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은 사람들은 야권 산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신청하였던 사당도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땅에 있는 일천만 노동자가 하나 되는 길뿐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떨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투쟁본부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투쟁을 강구하게 독점 여부자들과 독점 정부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소유고 있는 저 인도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깨끗이 인수를 하고 우리도 그야말로 신길 인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좀 더 단란한 시간을 가지고 내 육체가 시들고 병들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기필코 48시간제 노동제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폭력 테러, 비인간적인 자본가와 국제 정권의 노동 탄압을 단호히 분지하고 천만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분명히 민주노동 구심점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전노역을 건설하고 그 전노역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의 해방을 장치해야 될 것입니다. 대론 단결, 대론 투쟁, 삶을 두 정여자! 노동자의 삶을 민주사의 앞장이다!
꺾어